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이 장애에 대해서 국가유조공자 등록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군복무 중에 발생한 보이지 않는 상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안내서와 요건, 기준, 입증 방법 및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보험 대상 구분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와 보험보상 대상자로 구분이 되는데, 국가유공자 즉 공상군경에 대해서는 직접적 관련성이 국가 수호 및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경우라는 그런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례로 들었던 포격포 훈련 등, 우리는 박격포라고 했었죠, 등 실전훈련 중 외상사건에 해당이 되며 최고 수준의 월 보상금과 자녀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군경들을 기준으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거나 직접 관련성이 좀 약한 경우 또는 영내생활 중 발생한 위험사고의 경우에 이러한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특히 가혹행위나 단순 사고 목격 등이 주로 해당될 수 있게 되며 국가유공자 대비 일부 혜택이 조정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 현황 및 기준 확대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심사는 아주 엄격하지만 그러나 개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2016년과 2024년 평균 PTSD 인정률은 29%입니다. 신체 부상에 비해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비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준 비율이 완화되고 있고, 과거 특정 상황, 즉 총기 사고 등에 한정했던 기준이 폭발이나 가혹행위, 훈련 중 극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위험 사고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공무 관련성이 추정제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90mm 사수였는데요. 106mm나 90mm를 사격할 때는 주위에 있으면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일로 저는 가는기가 먹은 상태이고요. 이러한 상황은 중화기중대에 근무했는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다음은 보훈심사위원회 3대 핵심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상 사건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문의의 진단이 따라야 되고, 이 존재와 진단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외상 사건의 존재와 관련해서 군복무 중 발생한 구체적인 트라우마 사건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박격포 훈련 중 반복적으로 폭음에 노출되거나 동료 사고를 목격했거나 가혹행위 등 부대 사실 확인서 등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SM-5에 해당하는 전문의 진단과 관련해서 단순히 호소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국제표준 즉 DSM-5의 진단과 최초 1년 이상의 장기치료, 투약이나 심리치료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당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해서 입대 전 정상적인 정신건강 상태에서 군복무 중 발생으로 발병했음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GAF나 BPRS 등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이러한 관계를 입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등록 및 심사 절차와 관련해서 약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는데 제1단계는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하며 이때 병적증명서와 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2단계는 요건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훈지청이 해당 군부대의 훈련 및 사고 기록, 즉 사실 확인과를 공식적으로 조회하게 됩니다. 3단계는 보훈병원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정신과 진단 및 GAF, BPRS 등 객관적인 척도로 노동 능력이나 신체적인 기능 상실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심의 및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훈심사위원회 종합심의를 받게 돼서 1급에서 7급까지 상위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률을 높이는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팁과 관련해서 먼저 장기 치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진료를 받은 내역이나 상담 및 투약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고요. 사실 확인서를 부대에서 작성해 줘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사고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박격포 훈련 중 사고라든가 극한 상황 등을 자세하게 명시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박격포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박격포 사격을 하는 당시의 소음 측정이라든가 그 소음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해 주기를 해도 검증을 신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진술서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동료 2, 3명의 인후보증 진술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군복무 중 훈련 외상으로 인한 상당인과 관계가 명시된 전문의 소견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대 전 건강증명, 예를 들어서 입영 신체검사서 등을 통해 기존의 정신질환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복합 상위 신청 전략과 관련해서 신체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함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동시 신청 의점은 포격표 훈련 등으로 발생한 신체 부상, 즉 허리, 무릎 손상, 소음성 난청 등과 PTSD를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 적용되거나 복합평가되어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동시 신청이 상호 연계성이 있음을 강조를 하면 됩니다. 신체 부상 및 만성 통증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PTSD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여 두 상위 간의 인과관계를 강화하면 됩니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리검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할 때 정형외과, 즉 무릎, 허리 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PTSD 검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자가진단, 즉 PCL, 5 한국판 점수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 20문항인데요. 각 문항당 0점에서 4점, 총점 8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가 선별 도구이기 때문에 확진한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총점 범위에서 0점에서 28점은 정상 범위 또는 경미한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PTSD 증상이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하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요. 추가 평가의 필요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9에서 32점은 경계성, 임상, 일부 증상이 있지만 진단 기준 미달 가능성이 높고 예방적 상담을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3점에서 49점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PTSD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즉시 전문의 면담이 필수적이고요. 보훈 신청 시 중요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중증 또는 고도 중증으로 증상이 심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진단 기준과 관련해서 DSM-5 증상의 군집별 점수 구조를 살펴보면 보훈심사 시 각 군집별 정상이 군 훈련 예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최대 점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B군집의 경우는 침습과 기억 20점 만점으로 하고요. C군집은 회피 반응과 관련해서 8점 만점, 그리고 D군집은 부정적 인지 28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E군집은 각성 또는 수면 등의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2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격포 훈련 후유증의 경우 포구물에 난 비군집, 즉 플래시백과 E군집, 놀람과 수면장애가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같으면 지금까지도 제가 제대한 지가 거의 4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오치하거나 훈련하는, 그리고 사격을 했을 때 그 부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다가 깨곤 하는 경우를 보면 아직까지도 이러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비해당 탈락 시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군복무 중 발생한 것은 본인이 수인해야 될 책임이 아니라 훌륭한 보훈행위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준 완화로 재신청을 하면 성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꾸준히 노력하실 게 필요합니다. 이 신청과 관련해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서면으로 제기를 하면 되고요. 행정심판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하는데 추가 진단서와 치료기록 제출로 결정 번복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신청과 관련해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새로운 자료, 추가 치료 기록이나 등과 전문의 소견을 보강해서 재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보험 기록을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서초동 서초중앙로 125 교대역 8번 출구의 로요즈타워 507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집이 보훈병원 근처라 항상 아침에 출근할 때만 보훈병원을 통과하면서 그 국가유공자나 그 고엽제 피해자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도움을 주시고 있으신 이노선 행정사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이분은 경찰 공무원으로 거의 30년을 근무하셨고 중요한 행정법률 서류 작성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인적인 감성으로 글을 작성하시기 때문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